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선교사 여러분. 오늘도 구글 슬라이드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구글 슬라이드를 통해서 파워포인트를 줌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되고 계신가요? 네, 잘 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구글 슬라이드에서 도형과 도표를 작성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그리고 도표, 사실 자주 사용하는 일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 이 도형과 도표를 잘 사용하면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오늘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구글 슬라이드 도형과 도표 작성하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슬라이드를 열고 파일명을 기록해야 되겠죠. 도형, 도표, 작성하기.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슬라이드는 타이틀 슬라이드입니다. 오늘 제가 이 타이틀 슬라이드 만드는 법을 조금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도형과 도표 작성하기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첫 번째 타이틀 슬라이드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첫 번째는 뭘 해야 될지 제목을 정해야 되겠죠. 클릭 투 애드 타이틀 했으니까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하면 이제 글씨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학교 출석 보고. 네, 안식일 학교 출석 보고라는 이름으로 슬라이드를 작성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LA 선한 이웃 교회, 이렇게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백그라운드를 좀 넣는 것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강의 시간에는 그걸 말씀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넣을 거니까 인서트 삽입을 누르고 이미지를 누르고 이번에는 search the web. 여기서 구글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attendance를 우리가 한번 보죠. attendance를 출석부를 보니까 이런 사진이 하나가 있네요. 요거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insert를 누르면 이 안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 안에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그림만 집어넣을 게 아니라 지금 타이틀을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밑에 보시면 Explorer라고 있습니다. 탐색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한글로는. 요걸 누르면 이 그림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쭉 나오죠? 그러면은 저는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냐 하면 여러분들도 선택할 수 있죠.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걸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타이틀 슬라이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를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두 번째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로 여기에다가 제목을 우리가 썼는데 이번에 우리가 도형으로 이 제목 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sert 하고요. 쭉 내려면 shape라고 있습니다. shape. 자, shape로 커서를 가지고 가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요거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요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플러스 버튼으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박스가 만들어집니다. 조금 더 커야 되겠죠? 그러면 마우스를 끝에서 누르고 옆으로 이렇게 당기면 이만큼 커집니다. 자, 여기에다가 글씨를 써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우스를 두 번 클릭해도 글씨를 쓸 수 있고, 또는 마우스의 오른쪽을 눌러도 여기에 Edit Text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도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다시 앞에서 했지만 9월, 자, 9월 안식일 학교 출석 이렇게 하고,
이제 요 밑에 칸에다가 도표를 만들 거예요. 자, 도형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네, 도형은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도형을 가져오든지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가져와 볼까요? Insert 누르고 Shape. 여기에서 뭘 가져올까요? arrow는 화살표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클릭하면 이 슬라이드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역시 누르면 플러스 표시가 나오고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동그라미가 만들어집니다. 역시 이 안에다 글씨를 쓸 수 있죠. 아브라함반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엔터 치고 19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여기에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든 도형 가져오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타이틀을 가져올 수 있고 이 안에도 내가 원하는 도형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 자, 도형은 이렇게 가져왔고 자, 요건 일단 지우겠습니다. 도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표. 자, insert. 그 다음에 테이블이에요. 자, 그러면 가로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까지 가고 밑으로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네 칸까지만 가겠습니다. 네 칸. 자, 5칸까지 가야 되겠네요. 9월달이 5칸까지 딱 눌렀어요. 그러면은 옆으로 4칸, 밑으로 5칸 이렇게 내가 지정한 대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그 칸에다가 클릭을 한번 하면 글씨를 쓸 수 있게 깜빡깜빡합니다. 날짜 여기는 9월 4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는 9월 11일 자, 키보드에서 자판을 보시고 하나씩 타이핑을 하면 되겠죠. 셋째 주는 9월 18일 그 다음에 넷째 주는 9월 25일 자, 그러면은 어느 반을 할까요? 아브라함 반. 네, 그 다음에 또 무슨 반이 있어요? 다니엘. 또 무슨 반이 있어요? 네, 한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 반은 9월 4일 날 6명이 참석했어요. 11일 날은 8명이, 18일 날은 7명이, 25일 날은 8명이 이렇게 참석을 했고 다니엘은 또 뭐 할 수 있겠죠. 넷, 6, 5, 7 이렇게 참석했고 그 다음에 7, 8, 9, 8 이렇게 참석했다. 그러니까 9월 4일 안식일에 아브라함 바는 6명 참석했고 다니엘 바는 4명 참석했고 한나 바는 7명 참석했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9월 달 4주 동안에 각각 이렇게 참석을 했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보기 좋게 해야 되겠죠?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를 다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드래그를 이렇게 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정렬을 해야죠. 가운데 맞춤. 그렇죠? 가운데 맞춤. 이것도 칸에서도 가운데 맞춤. 그러면 이제 보기 좋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놓으면은 조금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 글씨를 조금 더 크게 해야 되겠죠. 요 칸만 글씨를 좀 볼드로 해서 좀 구분을 주면 다른 곳과 좀 다르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쪽 칸도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설정이 돼요. 그러면 요 칸에 있는 글씨를 어떻게 해요? 볼락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날짜와 각 반 이름은 두껍게 그리고 나머지 숫자는 좀 가늘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해야 되겠죠. 9월 안식일 학교 출석하고 역시 가운데로 가운데 맞춤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이것도 가운데로 하고 너무 글씨가 작으니까 볼드로 두껍게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조금씩 크게 우리가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크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슬라이드에 9월 안식일 학교 출석이라는 말과 함께 도형과 도표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좀 밋밋해요. 너무 밋밋해요. 그래서 이 배경을 조금 더 예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경을 예쁘게 할 수 있냐면, 자, 여기서 다시 인설트를 누르고 이미지에서 search the web, 아까 우리가 했죠? 아까 찾았던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우리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설트를 눌러요. 그러면 이제 꽉 이렇게 차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글씨가 보여야 되는데, 그럼 이것을 백그라운드로 넣을 거니까 이것을 조금 다르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포맷에서 조금 바꿔볼게요. 포맷에서 transparency를 이렇게 주면 여기 좀 약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뒤로 가면 더 나아요. 글씨가, 이 사진이. 그러면 사진을 뒤로 보내고 싶으면 지금 사진이 선택이 됐으니까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order 돼 있는데 여기를 보셔야 돼요. order. 이 그림을 맨 뒤로 보내겠다. 맨 뒤로 보내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뒤로 가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 지금 이 위에 칸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를 이렇게 좀 당겨서 완전히 채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밑에도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채워야 되겠죠. 그러면은 조금 더 예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글씨가 있는 그 도표가 이게 약간 이상하죠? 잘 눈에 띄질 않죠? 이것을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록을 주고 그 다음에 채우기가 있어요. 자, 색상을 요 칸을 채우겠다. 그럼 다른 색상으로 줘야 되겠죠? 약간 흐린 색으로 집어넣으면 글씨가 훨씬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다시 채우기를 누르고 흐린 색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구분이 조금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은 하얀색으로 하는 것보다 다른 색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약간 이런 색으로 하면 보기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안식일학교 출석을 날짜별로 각반별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합계를 내고 싶어요. 그달 합계를. 그러면 여기 한 칸이 더 있어야 되겠죠. 한 칸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마우스를 오른쪽을 누르면 insert row above, insert row below 있어요. 아래에 칸을 하나 넣어야 되니까 insert row below를 누르면 한 칸이 늘어났어요. 그럼 여기다가 합계하고 이제 이 숫자를 다 합친 숫자를 여기에 기록하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을 가지고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만들 수 있는데, 타이틀 화면은 타이틀이에요. 그리고 내용은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은 타이틀 슬라이드에 그림을 백그라운드로 넣고 타이틀을 어떻게 넣는지,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들어가는 슬라이드에 도형을 어떻게 가져오고 도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구글 슬라이드 도형 그리고 도표는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필요할 때 사용하면 이 프레젠테이션이 빛나 보이거든요. 열심히 연습하시고 또 다른 그룹에 있는 분들과 자주 연락하셔서 서로를 돕고 또 이끌어주는 관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